그런 건 아닌데. 좋습니다. 네. 또 지금 당장 전기요금을 한 2배, 3배로 대폭 올려가지고 전기를 강제적으로라도 조금씩 쓰게 아주 엄격한 수요 관리를 합시다. 이런 주장을 펴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신지혜 씨는 거기까지는 아닌 거죠? 네. 아니 2-3배를 올려서 해결될 수는 없고요. 이게 우리가 한국의 전기 사용 비율이 어떤가를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가정용 전기 사용 비율은 20%도 되지 않아요. 14%에서 16%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산업용이 문제입니다. 산업용이 네. 전체 전기 사용량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럼 사실 산업 전기를 비용이나 뭐 아니면 그 안에 효율화 사업을 해나지 않고서는 이 비용을 더 늘려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발전기를 더 놀리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정확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이 산업체 자체에서도 전기 비용들을 늘려야 되는 것, 산업용 전기 비용을 늘려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할 건지도 집중해야 합니다. 예.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공장 에스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해외에서는 막 발전되고 있어요. 이게 에너지 세이빙 컴퍼니라는 건데 각 공장에 들어가서 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시설 설비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는 그 절감된 전기량만큼 페이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새로운 산업들이 더 커지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국가가 그 정책을 지원해주고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해주고 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정책을 장해찬 씨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면 해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요. 저도 사실 산업용 전기를 안 쓰는 사람으로서 왜 주택용 전기 비싸게 내고 산업용 전기 싸게 해주는지 불만이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률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전기세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제조업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가격으로 승부를 보는 수많은 제조업체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입게 되고요. 예. 그 타격은 고스란히 그러한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노동자들에게, 우리 일반 근로자들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도 OECD 대비 국가 경쟁률, 이제 뭐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평균보다 매우 낮게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2.9% 정도로. 이렇게 경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산업용 전기세를 비싸게 받자 이렇게 됐을 때 그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감당을 또 정부가 하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정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여 있는데 저는 이 탈원전이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라면 이 시급하게 5년 내에 그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그랬다가 지금 수요도 못 맞춰서 다시 원전 재가동하는 좀 우스운 모습 보이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현실적인 조치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면서 좀 더 천천히 가도 되지 않겠나 예. 하는 말인 거죠. 조금 아까 제가 네. 양쪽의 극단적인 주장까지도 있다라는 걸 왜 소개했냐면 두 분이 지금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은 속도 얘기예요. 속도 얘기. 방향은 조금씩이나마 원전의 비중은 줄여나가야 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느냐. 결국 그 차이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얼마나 수요 관리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국민들에게 전기 아껴라는 거는 좋은 해결책이 못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어쨌든 효율성, 국가 같은 경우는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국민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에 선풍기를 걱정 없이 틀게 하는 것, 그리고 서민 가정이라 할지라도 큰 걱정 없이 에어컨을 쓰게 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중요성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소득층 수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에너지 복지 제도라는 게 있어서 에너지 바우처 쿠폰을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쿠폰을 저소득층에게 준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 저소득층을 위한 그 전기 사용료는 훨씬 더 낮춘다든지 절감한다든지. 예.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산업용 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게 이 비용을 올린다 그래서 기업들이 모두 다 와장창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비용이 올라간다면 그것도 뭐 2배, 3배로 올라가는 게 아니겠죠. 몇십 프로 올라간다면 이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기를 쓰는 방법을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전기를 아껴야지 본인들에게 이득이니까요. 근데 지금 한국은 오히려 전기를 펑펑 쓸 수 있게 해주면서 에너지 효율이나 에너지 절감에 기업들이 미처 관심이 못 가게끔 그 제도적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일본에 있는 공장과 한국에 있는 공장에 대한 그 에너지, 그 효율화 비율을 들었는데 한 30%가량이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0%의 전기가 계속해서 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산업용 전기가 60%를 차지하는데 이 60%의 30%가 줄줄 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사실 굉장히 낭비적인 전기 문화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